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잠시만요. 있어 조금 듣게. 네. 어제 좀 화면이 어두운데요. 양해해 주시고 아직 카메라를 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의를 하려다가 이제 컴퓨터를 새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과정에서 카메라가 원만하게 구현이 안 되고 그래서 강의를 포기를 했습니다. 참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저도 좀 황당했고 죄송했습니다. 어떤 오늘 이제 한번 청강을 하시겠다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동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같이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강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다음에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어, 다음으로 미룰 것인지를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레슨 181 이렇게 써 있는데 이 181이 뭐냐면은요. 음, 잠시만요. 제가 하나 캡처를 한번 해볼게요. 스크린 캡처를 이렇게 해서 보이시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할까요? 네, 네, 됐습니다. 팡팡 크마의 책자가 사실 두 권으로 나눠져서 1권이 1과에서 180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80과까지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눌 때 초급 A, B, 중급 C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권이 중급 D, 그 다음에 중급 E, 그 다음에 고급 A, B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별로 쭉 있는데 이거는 책이 아직 안 나왔고 자료로만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주제 테마가 있어야 될 텐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공부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성경으로 하자 그러면 스터디 그룹 전체가 크리스찬이고 문제가 없고 성경을 선호한다면 성경으로 정할 수도 있고, 근데 현재 지금 시작하는 중급 D 프로그램은요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교재를 제가 임의로 팡팡크마의 책 2권 처음부터, 그러니까 중급에서도 조금 약간 수준이 높은 중상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181과에서 230과까지 이거를 선정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로 일단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뭐 추가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고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81과에 야생동물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관해서 짧게 4개의 문장이 있죠. 네, 4개의 문장들을 이렇게 제가 한국식으로 표현을 한 게 아니고요. 캄보디아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제일 먼저 이쪽에 10개의 단어를 공부를 하고, 잔인한, 사하우, 뭐뭐일 거예요. 프로하일지에, 하이, 멀떠, 프로하일지에, 멀떠, 멀떠, 프로하일 이런 말들을 뭐뭐일 거예요. 이렇게 비슷하게 쓰는 거고요. 정부 부처를 우리가 수원, administrati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government, 정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정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로아타 피발 이렇게 얘기하죠. 산림, 산림이지만 읽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음접변에 의해서 산림 그러는데 산림을 루카라고 해요. 루카찌엇이라고 한 말이 있는데 이것은 식물을 얘기하는 거죠. 나무 같은 거 루카찌엇. 그 다음에 사냥 그러면 프로마인, 고기잡이 또는 어업을 네삿 이렇게 얘기해요. 네삿. 그 다음에 사람 보호 까삐어 머누, 만약에 산림 보호 그러면 까삐어 루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금수 같은 취급, 금수 같은 취급 또는 학대 이 말이 바로 띠어론나깐,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은 많은 왕들이 그 로마의 왕들이 그 크리스찬 이스라엘 민족들을 금수같이 취급을 많이 학대를 했죠. 그때 이제 띠어롯나감이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야수, 금수, 맹수 이런 말들이 바로 쌌 빼고 그냥 때라찬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동물 보호 구역. 네, 몬돌끼리에 가면 가면은 몬돌끼리에 가면은 바로 그 동물 보호 구역이 지정되어 있죠. 거기는 뭐 각종 새들, 뭐 야생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보호 구역을 바로 미어깨띠에완, 미어깨띠에완 이렇게 어려운 말라이 상스크릿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해서 이쪽에 그 추가로 여기 10개 mp3 파일이 있고요. 이쪽을 그 팡팡크마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mp3를 다 들을 수가 있죠. 책이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관계되는 야생동물 종류가 추가로 이렇게 코끼리, 하마, 코뿔소, 사자, 호랑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식으로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그런 문제죠. 근데 사실 어학 공부를 할 때 그 보통은 이런 그 단어들을 외우는데 시간을 다 허비를 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어는 사실 나중에 다시 외워도 되는데 문장을 어떻게 말을 할 것이냐, 문장으로 끝낼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시간의 허비를 80% 이상을 단어 외우는 시간이 아니라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문장을 표현하는 시간에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어는 쑥 보고 외워지든 안 외워지든 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잊고 지나가시고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제일 사나운 야생동물이 뭘까요? 이 말을 한번 이쪽을 닫아보는 거예요. 이쪽 가운데 칸하고 오쪽 그 라이팅 크마 이쪽을 완전히 닫고 오른쪽 여기만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만 놓고. 네. 여기만 놓고 뭐 예를 들면 잠깐만요. 이게 닫혀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워드를 하나 불러볼게요. 워드를 하나 불러서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닫아지네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닫아놓고 제일 사나운 야생동물은 뭘까요? 자 이거를 작문을 해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그이 기왕에 닫을 바에는 이렇게 좀 올려서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닫아놓고 제일 사나운 야생동물 이 뭘까요?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로 그냥 처음에 따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따으로 조금 폰트를 뭐 한 이렇게 키우고 네, 너무 큰가요? 조금 줄여서 네, 따으 묻기를 여기서 주어가 뭐냐면 야생동물이에요. 야생동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쌌떼라찬 이렇게 한글로 일단 써보죠. 쌌떼라찬 동물인데 어떤 동물이냐면은 야생동물이니까 야생동물은 어, 그 숲속에 사는 숲속에 사는 동물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엘로 해가지고 나엘 너의 크농 너의 크농 뿌러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 무슨 말이죠? 뿌러이가 숲이니까 숲 안에 있는 야생 동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나일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관계대명사를 빼버리고 싸떼라찬 그냥 뿌러이 이렇게 해가지고 형용사적 용법으로 형용사를 뒤에다가 뿌러이는 사실은 형용사가 아니고 그 명사죠. 뿌러이 숲 밀림이라고 하는 뜻인데 때라찬 너희
영어의 오브를 써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없어져 버리네. 잠깐만요. 때라찬 너희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너희도 생략이 가능하죠. 이렇게. 예, 그래서 때라찬 프로이 그러면은 밀림 속에 있는 숲 속에 있는 동물 이게 뭐예요? 야생동물이죠. 근데 야생동물인데 또 제일 사나운 야생동물이에요. 제일 사나운. 그러면은 제일 사나운 야생동물이니까 제일 사나운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엘 사납다 그러면은 사하우 잔인하다 이런 말로 할 수가 있겠죠. 나엘 사하우를 써서 제일이니까 먼폿 또는 찌은깨 그러겠죠. 찌은깨 나엘 사하우 찌은깨 이렇게 하게 되면 줄을 좀 띄워보겠습니다. 찌은깨 여기까지가 가장 찌은깨 사하우 잔인한 야생 동물은 무엇일까요? 해야 되기 때문에 끄찌 아와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끄찌 아와이.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가리고 있는 그 가림막 종이 같은 거를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표준 문장으로 제시를 어떻게 했냐면 쌌뿌러이 때라찬을 쓰지 않고 쌌뿌러이를 썼어요. 쌌뿌러이를 야생동물이라고 하는구나. 나엘 근데 싸하우 찌은깨는 비슷하게 썼네요. 가장 잔인한 야생동물 쌌뿌러이가 쌌아와이 끄이찌어 아와이가 쓰지 않고 쌌아와이 이렇게 했네요. 네, 이게 바로 쌌이라고 하는 말을 끄이찌어 양쪽에다 이렇게 한 번 더 써주는 전통적인 이형식 표현 방법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이 쌌이라고 하는 그 쌌뿌로이라고 하는 주어가 있잖아요, 그죠? 쌌뿌로이라고 하는 주어가 있는데 이 쌌뿌로이를 끄이찌어 다음에 한 번 쌌을 더 써주는 그런 방식. 이게 바로 캄보디아의 전통 끄이찌어 이형식 표현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누구죠? 이렇게 말할 때 뭐누 나엘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그러면 끌어이끌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는 나엘 빼버리고 뭐누 끌어이끌어 끄이지어 뭐누 끄이지어 뭐누 프로펫나 그러면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죠. 이렇게 뭐누라고 하는 거를 앞에 주어에서 했던 것을 끄이지어 다음에 뭐누를 한 번 더 써줬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캄보디아식의 이형식 표현의 가장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 번 더 써준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실제로 말을 할 때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문장과 실제 여기 그 본문에 나오는 쌌뿌로이 나엘 사하오 지은께 그 쌌아와 이 문장과 사이에서 내가 무엇이 틀렸는가 또는 내가 무엇을 조금 더 보완하거나 알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때로는 이 주어진 본문 문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로 이제 문장을 잘못 해놨는데 아직까지 고치지를 못하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문장을 완성을 해보는 거예요. 자, 완성이 됐으면 아하 여기 쌌테라찬 뿌라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때라찬을 빼버리고 그냥 쌌뿌로이 이렇게 해도 야생 짐승이 되는 것이구나. 이쪽으로 올려볼게요. 네, 그 다음에 나엘 싸오 지은께 끄이찌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 그 다음에 쌌 깨그 쌌아와 이렇게 쌌이라고 하는 거를 앞에서 한번 써주고 뒤에서 한번 써주고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끄이찌어라고 하는 이 말을 앞에 이렇게 두고 양쪽에 쓰는 이 형식의 그 문장이라고 하는가 보구나. 내가 그걸 아직 사용하지를 못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했으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부분을 한 25번 정도 집중적으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끊어서 삿브로이 나일 싸하오 지은께 여기까지 한번 끊고 다음에 그 삿오와이
삿브로이 날 싸우 지은께 그 삿아와이 삿브로이 날 싸우 지은께 그 삿아와 이렇게 끊어서 있다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한 10번 정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암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가려버려요, 완전히. 가려버리고 아무것도 안 나오게 해놓고 내가 그 부분을 지금 이 뒤에 있는 숨어 있는 이 부분을 삿브로이 나엘 사오 지은께 그 삿아와이 삿브로이 나엘 사하오 지은께 그 아와이 이거를 안 보고 내가 눈을 책이 아니라 정면을 보면서 벽을 바라보면서 또는 허공을 바라보면서 삿브로이 나엘 사하오 지은께 그 삿아와이 이렇게 보고 내가 표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한 25번을 해보면 아마 거의 웬만한 문장들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미 다 말하자면은 그 MP3도 있고 다 자료가 그 팡팡크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오면 미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그 팡팡크마에서요 온라인 학습으로 들어가서 여기 중급 2반 중급 2반에 이렇게 보시면 중급 D반을 봐야 되겠네요. 중급 D반 D반에 보시면 이렇게 레슨 181 나오죠. 네, 조금 올려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레슨 181, 182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레슨 181을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181 본문이 책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와요. 그죠? 본문이 나오고 본문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 이렇게 다 음성 파일들이 준비되어 있죠. 그죠?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전체를 한꺼번에 듣는 것도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그죠? 자,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본문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이 정도는 그냥 뭐 혼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럼 뭐냐? 지금 오늘 공부하는 중급반은 그거 플러스 그 기본적인 거 플러스 그 공부에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이거를 회화 내지는 단어 내지는 장문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내가 보고 이걸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보고 즉흥적으로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자, 야생동물이라고 하는 그런 그 테마가 있는데 처음에 여기 제가 이제 이 본문 181과 본문과 관련해서 가축과 야생동물의 차이가 뭘까요? 이거 문장이 있었나요? 예. 제가 이 파일을 7페이지로 된 파일을 날마다 보내드릴 거예요. 하루 전에.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답을 다시 해야 돼요. 숙제죠. 날마다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아요. 재밌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자신이 장문을 해가지고 와서 같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자기가 한 것과 제가 만드는 장문이 어떻게 틀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끼리 만든 어떤 원한 좋은 장문이 있으면 그걸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캄보디아 사람한테 물어서 나중에는 그걸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그걸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2번 보내는 거예요. 한 번 예습 숙제를 하기 위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는 숙제를 답안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2번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오시면 가축은 뭐죠? 쌌 그죠? 쌌 이렇게 쌌이 보통 그 동물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쌌 푸떼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가니까 근데 사실은 쌌 스록 이렇게 얘기해요. 스록이 뭐죠? 시골. 네, 시골인데 시골에 있는 동물 이게 바로 쌌스록 가축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쌌스록 그 다음에 과니까 능이겠죠. 능. 그 야생 동물은 쌌떼라 찬 그랬죠?
때라 찬 이렇게 했나요? 잠깐만요. 제가 만약에 단어를 모르시면 이렇게 단어를 우리가 사전을 놓고 아예 공부 시간에 그냥 찾아가면서 때라 찬을 한번 때라 이게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또 아닌 것 같고 때란가? 이것도 아닌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본문에서 아까 본문으로 가서 여기에 보면 때라찬이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때라찬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아, 제가 떠를 써야 되는데 또를 써서 때라찬 이러다 보니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전으로 와서 이렇게 한 다음에 때라 아이 찬 이렇게 하니까 사테라찬 여기에 보니까 브루트, 비스트, 와일드 애니멀 이게 야생동물이라고 하는 때라찬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자, 이걸 가지고 사떼가 틀렸네요. 그죠? 사떼라 찬 이렇게 썼어요. 사테라찬. 가축과 야생동물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주어가 뭐냐면 차이예요. 차이. 그러니까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가축과 야생동물이 먼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차이는 점 노이 커 이렇게 크니 이게 바로 차이점이겠죠. 차이점. 그래서 가축과 쌉테라찬의 점노이 커크니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래야 되는데 무엇뭐와 무엇뭐 예를 들어서 between이라고 하는 개념을 쓸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쌉스록 능 쌉테라찬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로위형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줘요. 로위형 이렇게 로위형 A and B between A and B처럼 이렇게 로위형 이게 전치사인데요. 하나의 공식이에요. 로위형 A and B. 그래서 여기 쌌스록 가축과 쌌세라찬 이게 야생동물 그 사이를 두 개를 이렇게 얘기해 줄 때는 무엇 간의 차이라고 하는 among 또는 between을 써야 되기 때문에 로위형을 넣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전치사 사용 방법이에요. 그래서 점노 커크니 이것도 좀 아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 전치사 소유격 또는 동격 또는 관계격 전치사 너희를 넣은 거죠.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어가 되겠죠. 그죠? 주어가 돼서 이것은 뭘까요?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그다음에 아까 그런 방식으로 이 형식 문장을 한다면 점노 그죠? 점노 아와이 와이 이렇게 해서 문장을 하시는 거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캄보디아 글자를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그냥 한글로 해도 전혀 관계없어요. 캄보디아 글자를 써야만이 캄보디아 말을 절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오래 자습도 하고 이러시려면 캄보디아 글자를 알아야 되지만 필수적이지는 않은 거다. 그냥 점노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크니 로위응 쌌스록 그 다음에 능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쌌떼라찬 점노 와이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도 상관없어요. 첫 번째 문장 캄보디아 글, 두 번째 문장 그거를 한글 도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든 간에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한글 복음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캄보디아 글을 섞어서 하는 쪽으로 좀 쉬운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도 완성을 해봐야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글자 폰트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두 번째 문장은 한글로 한번 해볼까요? 가축은 농가의 생계에 도움을 주지만 야생동물은 야수일 따름이죠. 여기 보니까 가축은 농가의 생계에 도움을 주지만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네요. 그죠?
여기가 첫 번째 문장이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은 야수일 따름이죠. 여기가 또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죠? 예, 두 번째 문장.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한 문장, 뒤에 한 문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통 복문, 복, 이중 이런 말이죠. 복문이라고 하는데, 복문을 지금 만들어야 볼 참이에요. 복문하면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단문은 똑같은 방법으로 두 개를 만들어서 중간에 이음새, 즉 접속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종결 조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전혀 어려움이 별도로 추가되는 게 아니죠. 네, 접속사만 잘 또는 관계 조사만 잘 집어넣어주면 복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문장, 가축은 농가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다. 그러면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가축이에요. 그죠? 근데 동사는 뭐예요? 수어는 도움을 주다에서 주다예요. 주다고 뭘 줘요? 도움을 주니까 도움이 목적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네요. 나머지는 뭘까요? 농가들의 생계. 이거는 일종의 전치사 구라고 볼 수가 있죠. 어디에 도움을 주느냐? 어디에? 그러니까 어떤 그 영역을 나타내주는 전치사 구가 와주면 되겠죠. 어떤 영역이요? 농가들의 생계라고 하는 말에 너 또는 떡간 또는 점프어 이런 걸 가지고 완성을 하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가축은 쌌스럭. 근데 캄보디아에서는 목적어보다는 동사가 먼저 오죠. 그러니까 목적어보다 동사가 와야 되니까 도움을 주다. 도움을 주다가 무슨 말일까요? 돕다, 주다, 쭈어이죠. 예, 쭈어이가 도와준다는데 도움을 주다. 도움을까지 포함된 말이 스로 쭈어이. 예를 들어서 쭈누어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어요. 예, 쭈누어이는 뭐예요? 도움이라고 하는 말에 쭈어이로부터 파생된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쭈어이 쭈누어이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또는 쭈누어이를 생략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축이 도움을 줍니다. 자, 끝났네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디에 도움을 주냐? 그러면 점뿌어 또는 너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떡간 무엇에 대하여 떡간 이런 말들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는 어디에 도움을 준다. 쫌노이 점뿌어라고 하는 무엇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한번 해볼까요? 점뿌어 이렇게 해서 무엇에 대하여 영어의 for에 대한 그런 말이겠죠. 농가들의 생계가 뭐죠? 생계는 지외야 피읍 그렇죠? 근데 누구의 생계냐면 너희 농가는 깍세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깍세꺼 농부 그죠? 농부하고 농가 만약에 농부하고 농가를 더 세밀하게 표현을 하려면은 끄루어 싸 이렇게 하게 되면 끄루어싸가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깍세꺼 끄루어싸 깍세꺼 농부의 가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한국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한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농부의 가족에게 도움을 준다. 이 말이라기보다는 여기 농가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예를 들어서 농업에 도움을 주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네, 농업에 도움을 주지만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냥 끄루어싸를 빼버리고 깍세깜 그럼 이게 농업이잖아요. 예, 농업에 도움을 주지만 그리고 앞에 찌외와 피읍을 없애버려야 되겠죠. 이렇게 새로운 의미 전달 수단을 자유롭게 가져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점프어 너희 깍색한 그러면 농업에 도움을 주지만 근데 여기 조금 그 농가라고 하는 말이 좀 강조돼야 되기 때문에 점프어 크루어사 깍세꺼 이렇게 해서 깍세꺼 주지만 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따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만 이렇게 역접이라고 하는데 역접으로 연결할 때 뭐뭐 하지만 그럴 때 본따에 이렇게
이 뭐야 관계 뭐죠? 이 이어주는 말, 이 접속사를 쓰게 돼요. 접속사. 그래서 다음 문장을 하면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야생동물은 야수일 따름이죠. 본따에 야생동물이 배웠잖아요. 삿프로이. 야생동물은 야수일 따름이죠. 그러니까 끄이지어 또는 예, 끌어안따에 끌어안따에 뭐예요? 뭐뭐 뿐이다. 그죠? 끌어안따에 삿떼라창 번너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야생 동물일 뿐이죠. 이런 말로 완성이 됐어요. 야생 동물일 뿐이죠. 그 다음에 삿브로이 끌어안따의 삿떼라찬에서 끄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예, 이 끄라고 하는 말은 넣을 수도 있고 생략을 할 수도 있어요. 캄보디아 구어에서는 이렇게 끄라고 하는 말을 넣지 않고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을 완성을 해봤네요. 두 번째는 생태계 생태계를 위하여 농림수산부에서는 잠깐만요. 이렇게 생태계를 위하여 농림수산부에서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부는 주어죠. 농림수산부. 그 다음에 보호하다. 이게 보호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어요가 수러네요. 그럼 농림수산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끌어수엉 이게 캄보디아의 어떤 정부 부처를 얘기하죠. 근데 농림수산부는 깍세깜 그다음에 그 농업 그다음에 임업 록카 또는 루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루카 조금 전에 단어에서 배웠죠. 루카 그다음에 캄보디아에서는 농림수산부 하는데 그 바다에서 그 고기를 잡는 거하고 산에 들어가 가지고 사냥하는 것까지를 다 자세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뿌러만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게 수렵을 하다, 밀렵을 하다 이런 말이에요. 머반이라 가지고 사냥하다, 사냥해서 금수를 잡다 이것도 머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뿌러만이라고 하는 말도 결국은 사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냥, 네, 금수를 야생동물을 잡는 거예요. 뿌러만, 그 다음에 어업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낚시질을 하다, 네삿, 네삿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네삿. 그러니까 크로스온 각색감 루카 프로만 네삿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농림수산부예요.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에서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껌뽕 따에가 들어가 있죠. 껌뽕 따에 생략하고 보호하다. 그러면 까삐 야생동물은 삿 뿌러이라고 하면 되죠. 삿 뿌러이 그죠? 무엇을 위하여 이제 목적을 나타내는 그 부사구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서브랍 무엇을 위하여 서브랍 생태계는 그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 말을 그대로 해서 시스템 그러면 보통 우리가 프로뽀안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뽀안 에코 시스템은 빼고 프로뽀안 에코 또는 에코 대신에 지금 그 야생 동물이잖아요. 야생 동물. 그러니까 프로포한 동물의 생태계니까 생태계가 에코가 생태계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한번 제가 팡팡 사전을 한번 정리를 해둔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한번 find or 찾아보면 네 빠리탄 여기 프로포한 빠리탄이라고 하는 말이 있네요. 그죠? 네, 생태계 이렇게 생태계라고 하는 말을 좀 어려운 말인데 몰라도 되겠지만 공부 한번 해보고 넘어가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프로포한 에코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프로포한 빠리탄이
그 환경이라고 하는 뜻이죠. 빠리 탄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올려볼까요? 아이고, 안 올려지네. 네, 이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포한 에코 또는 프로포한 파리탄을 생태계라고 하는 말로 했어요. 크로송 깍색감 루카 프로만네삿 컴뽕 까피어 삿프로이 섬랍 프로포한 에코 또는 프로포한 파리탄 이렇게 해서 이 작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세상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니 잘 보존해야 되죠. 좀 어려운 문장이지 않습니까? 네, 어려운 문장이지만 저랑 같이 하다 보면 어려운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요령이 생겨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상 만물은 그러면 세상 만물이 뭘까요? 세상 만물. 세상 만물을 모르시면 또 사전을 찾아보면 되겠죠? 다시 팡팡 사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만물을 찾아보면 이렇게 해서 사피어웨 이런 말이 있는데요. 보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만물, 그죠? 만물. 끌어본 모든 사피어웨악. 이게 바로 사피어웨악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로이 산스크리트어인데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직감,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직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본능, 그 다음에 세상의 피조물. 자, 이런 것들을 바로 사피오웨악. 참 읽기 어렵죠?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사피오웨악. 이렇게 사피오웨악이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가 있는가 하면 쉬운 말이 하나 있어요. 쉬운 말 그게 뭐냐면 모든 물건이니까 아와이 땡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만물 아와이 그거는 어떤 땡어 전부. 그래서 생각이 안 나시면 사피오웨 이게 생각이 안 나시면 아와이 땡어 이렇게 얘기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은 아와이 땡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이 형식이네요. 그러니까 끄이지에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까도우죠. 까도우 또는 띠은이라고 볼 수도 있죠. 띠은. 그러니까 까도우 로버 뿌리아치에 먹자. 아와이 땡어 끄이지에 까도우 삐 뿌리아치에 먹자. 그래서 로버 하나님의 선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 삐를 사용하는 게 더 좋겠죠. 잘 보존해야 해요.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한다는 뜨러다에 보존하다 그러면 타의 레악사가 있죠. 자, 한번 해볼까요? Y 땡 그 나헬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만물이라고 하는 표현이니까요. 이거는 사피오웨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했고요. 이것은 사피오웨 이것은 보존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뜨러 따에 레싸 똑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똑은 어디다 두는 거예요. 둔다. 보존해서 두다. 이 말인데 잘 보존해서 둔다. 레악사 똑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냥 뜨르다의 레악사 또는 뜨르 레악사 이렇게 하면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자 이유를 대줘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그 잘 보존해야 돼. 뜨르다의 레악사 똑 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잘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위 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위 러. 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유를 써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삐뿌르워
B 프로 이렇게 잘 안 되네요. B 프로 니 이것이 그 chia ca đầu 비 프레아 찌어 뭐짜 해도 되고 프레아엉 해도 되겠죠. 네, 프레아엉 이렇게 해서 세상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니 잘 보존해야 돼요. 어와이와이 땡어 들었다의 레악사 아윌러 비프로 이그 지어 까도 비 프레아엉 이렇게 하게 되면 원만한 장문이 끝났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80일과 본문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고요. 이 시간은 그렇게 길어지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부터 좀 핵심적인 오늘 만나서 공부해야 되는 핵심적인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여기를 보시면 3페이지예요. 이게 3페이지 슬라이드를 보시면 어휘 야생동물과 관련된 핵심 어휘를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전을 찾아서 공부를 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게 틀려도 상관은 없고요. 야생동물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복습하는 그런 격이네요. 삿 브러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삿 브러이. 한번 써볼까요? 삿 이렇게 브러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브러이니까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렇게 삿 브러이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삿 브러이 말고 네 야생동물 삿떼라찬 세라떼라찬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떼라찬 이렇게 굳이 써보자면 떼라찬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네. 자 다음에 산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네요. 산림. 네, 산림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산림. 잠깐만요. 여기를 이렇게 옮겨서 산림은 보통 우리가 뿌러이라고 하면 돼요. 뿌러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 아까 로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또는 루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이 지금 이 캄보디아 발음이 이게 록도 아니고 룩도 아니고 그 중간이에요. 그 중간이다 보니까 한글로는 딱 떨어지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록도 아니고 룩도 아니고 뭘로 조절하면 턱의 높이를 너무 벌리지도 말고 그렇다고 한국의 룩처럼 너무 붙이지도 말고 중간 정도의 턱 높이를 가지고 로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룩이라고 하는 그 입 모양을 가지고 록 소리를 내든지 아니면 록이라고 하는 입 모양을 가지고 소리는 룩 소리를 내든지 이렇게 뭔가 병합을 시켜가지고 소리를 내야만이 캄보디아의 정확한 로카라고 하는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자, 프로이 또는 로카 이렇게 살림이라고 하는 말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냥 아까 얘기했죠. 네삿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네삿 사냥은 그렇지 않죠. 사냥은 그 머우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머우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여기서 어떻게 머우반이 아니고 네삿 뿌러만 죄송합니다. 뿌러만 이게 또 사냥 수렵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머우반은 이렇게 쏴서 동물을 포획하는 활 같은 걸로 쏴가지고 포획하는 거기에 기준을 두고 하는 말이고요. 뿌러만 이거는 산에 들어가서 실제로 잡는 모든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자, 어업은 네삿이라고 했죠. 네삿 그죠? 업 고기잡이 똑같은 말이고요. 낚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낚시는 스투이트레이 이렇게 말을 하죠. 스투이트레이. 낚싯바늘로 낚시를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물로 바다에서 이런 고기잡이를 하는 것은 네삿이라고 해야 말이 맞겠죠. 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낚시를 잡을 때는 스투이트레이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목하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요. 그 동물을 기르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쨍점 이렇게 말해요. 쨍점.
동물 기르다. 젠점 동물이니까 뭘 사람을 기르는 게 아니라 동물이겠죠. 젠점 삿 그죠? 젠점 삿 아마도 이거를 쨍 점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예, 쨍점 삿 이렇게 쓰는데 이게 바로 동물을 기르는 거예요. 예, 동물을 기르는 거. 모구 뭐 예를 들어서 뭐 목개 뭐 여러 가지 뭐 양개 뭐 양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쨍점 삿인데 그냥 동물을 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기르게 한다고 해서 추가로 어떤 말을 붙여야 되겠죠. 한번 붙여볼까요? 나엘 그 이 예를 들어서 동물의 먹이를 뭐라고 하냐면 점나이라고 해요. 점나이. 예? 점나이. 그래서 젠점 삿 나엘 어, 젠점 나오이 젠점 나오이 예를 들어서 뭐 스마의 토마찌읒 토암마찌읒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말이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스마의 또는 풀이니까 저기 과일 가축들이 먹는 먹이니까 점너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젠점 나의 점너이 토마찌읒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자, 팡팡 사전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어떻게 다른 표현을 했는데 까먹었네요. 여기서 방목 성경에도 방목이 나와 있던 것 같은데 방목하다를 보니까 젠점 아오이씨 먹이다 사역동사를 써가지고 아오이씨 점너이 땀 토마찌 이렇게 했네요. 젠점 쌉이라고 하는 말은 동물 자체를 쓰지 않고 그냥 행위만 나와가지고요. 방목하다 뭐 하다 이런 말로 젠점 쌉 빼버리고 아오이 동물은 얌이 아니라 씨라고 하죠. 젠점 아오이 점너이 뭐라고 그랬죠? 젠점 아오이 점너이 땀 토마치읒 땀 토마치읒 자연식으로 땀이라고 하는 무엇을 따라서를 썼네요. 이렇게 젠점 아오이 점너이 땀 토마치읒 이런 그 젠점 다음에 꾸며주는 말로 이렇게 단어 방목하다라고 하는 말이 캄보디아 전통 말이 아니다 보니까 캄보디아에서는 이런 말을 쓰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서머라이라고 하죠. 삐역 서머라이 이렇게 서머라이를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좀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중고급으로 갈수록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 이렇게 5개의 단어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 5개의 단어를 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5개의 단어를 가지고 어떤 짤막한 동사구를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살림을 보호하다. 그럼 살림을 보호하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조금 전에 레악, 싸, 그 다음에 똑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살림이 뭐였죠? 뿌러이 이렇게 했죠? 레악사 뿌러이, 레악사 똑 뿌러이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냥을 금지하다. 금지하다가 뭐죠? 금지하다. 금지하다는 함이죠. 함 그죠? 함. 왜 여기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 네. 함 뭐를 금지해요? 사냥이 뭐라고 그랬죠? 예, 뿌러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함 뿌러만 이게 사냥을 금지하다예요. 그 다음에 고기잡이를 장려하다. 장려하다 이 말도 좀 어렵네요. 장려하다. 우빠텀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빠턴 더하기 뭐를 추진하다 이 말이 쭈무론 이 말이 있는데 쭈무론 그런 말을 쓸 수도 있고 한번 찾아볼까요? 또 다른 단어가 있을 수 있는데 장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려라고 하는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장려한다는 얘기는 어떤 이 떡고물 같은 걸 주면서 돈 같은 걸 지원하면서 아니면 어떤 기구 같은 걸 지원하면서 그 산업이 육성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빠텀이라고, 우빠텀이 뭐냐면 어떤 거를 지원하는 거예요. 잘 되도록 뒤에서 후원하면서 잘 되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우파텀인데, 우파텀 업이라고 할 때, 업이라고 고기잡이를 장려한다라고 할 때 고기잡이 분야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고기잡이 산업 분야, 이거를 우리가 보통 캉이라고 하는 말을 써도 상관이 없지만 윗사이, 위 이렇게 사이, 윗사이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위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바로 분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우파텀 하다 이 말인데, 우파텀 윗사이, 아까 고기잡이 뭐라고 그랬죠? 고기잡이가 네삿이라고 그랬죠. 네삿. 우파텀 윗사이 네삿 이렇게 하면 고기잡이를 장려하다 이런 말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떼를 방목하다. 방목하다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네, 젠점 아오이시 젠점 아오이시 점 나이 땀 토마짓 이렇게 했는데, 자, 그 말을 사용해서 젠점 시 아오이를 먼저 해야 되겠죠? 아오이 시 점 나이 땀 토 아마짓 이렇게 하면 바로 근데 이게 이제 젠점이라고 하는 동사 기르다는 구인데, 방목하다인데 소떼를 기르니까 목적어가 뒤에 나와야 되겠죠. 소떼가 뭐예요? 소떼. 때는 보통 우리가 웡 그래요. 웡산 웡산 웡 그라고 하는데, 웡 그다음에 꼬우, 웡꼬우 이게 소떼예요. 아마 웡꼬는 이렇게 때를 이렇게 쓰는 것 같고요. 웡꼬는 이렇게 쓰게 되겠죠. 이게 웡꼬, 소때를 우리가 웡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웡 이렇게 하면 네 라인, 레이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그냥 먼떠를 한번 찍어볼까요? 웡 서클, 이거는 이거는 둥구스로만 얘기할 때 웡이라고 하네요. 네, 웡. 그래서 웡꼬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까 소떼라고 하는 말을 쓸 것 같은데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떼, 소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소떼를 뭐 하다. 그 다음에 소떼를 한 무리로 무리라고 하는 말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리. 네. 잠깐만요. 무리. 닭의 한 무리. 짜잉. 단체로 무리를 지어. 들 때. 제가 역시 실수로 해서 찾아보기를 참 잘했습니다. 웡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거는 어떤 계보를 얘기할 때 이걸 쓰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해서요. 이렇게 웡꼬 이렇게 쓰든지 써야 맞습니다. 네, 찾아보기 아주 잘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개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동사구를 만들어 봤어요. 동사구. 이게 완전한 문장은 아니죠. 자, 이제는 한번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문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5번째 가보면 여기 야생 동물이라는 이 식재료가 아니라 야생 동물 이렇게 해서 야생 동물을 가지고 캄보디아 농림어업부는 산림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자, 이런 문장을 지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뭘 가지고 앞에서 이 산림을 보호하다 이 말을 사용해서, 이 말은 또 뭘 사용했죠? 앞에서 공부했던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동사구를 만들고, 이 동사구를 사용해서 이런 문장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그런 문장들도, 유식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문장들도 이런 문장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의 농림수렵어업부는 조금 전에 농림수렵어업부 우리 이것부터 써야 되겠죠. 왜? 주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끌어 수응 깍세감 그 다음에 농림수렵 그러면 프로만 네삿 로카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로카 네삿 그러면은 농림수산부. 근데 어디 농림수산이면은 캄보디아의 농림수산부니까 너희 그렇죠? 너희 또는 너희는 빼도 되고요. 프로테 그렇죠? 프로테 캄푸찌 프로테 캄푸찌 캄보디아의 농림수산부는 무엇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 기울이고 있다. 주의를 기울이다가 뭐죠? 주의를 기울이다가 욕자 똑다. 이 말이 주의를 기울이다죠. 아니면 푸쩍푸쩍 이 말은 어떤 거에 집중해 있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냥 욕자 똑딱 여기 이 말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껌뽕 하고 있으니까 껌뽕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겠죠. 껌뽕따에 욕자똑 나 이렇게 껌뽕따에 욕자똑딱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냐면 산림보호에 산림보호 그러면 점프 어디에 대하여 산림보호 그러면 산림보호라고 하는 말이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보호하다는 레악사 그러니까 레악 싸 그러면 까가 붙어서 까라고 하는 말이 어떤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방법이니까 까 레악사 살림 뿌러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점프 까 레악사 뿌러이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사냥을 금지하고 있지만 밀렵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장입니다. 사냥을 금지하고 있지만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현재 진행형으로 따져서 그 다음에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는데 주어가 없을 때는 그냥 깨 이렇게 해도 되죠. 깨 껌뽕 사냥이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만 깨 껌뽕 프로만 껌뽕따에 프로만 본따에 있지만 이 만이 바로 본따에라고 그랬죠. 그죠? 만 밀렵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밀렵이라고 하는 말이 산에 가서 어떤 것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다 산에 있는 들짐승을 원래 법적으로 금지시켰어요. 캄보디아는 특히 유네스코에서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취빈국이라서 유네스코의 정책을 다 따라줘야 돼요. 수상이 다 사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생동물 자체를 잡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뿌러만이라고 하는 말이 사냥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밀렵 자체라고 하는 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렵이니까 밀렵은 사냥을 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뿌러만 이 말이 바로 밀렵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것이 조금 특이하죠. 밀렵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밀렵이 계속되다 그러면 뿌러만 계속되다 껌뽕 계속되는 실정이니까 실정은 상황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타나 피읍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야 되는데 까프로만 아직도 계속되다라고 하는 말을 써야 하기 때문에 너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겠죠. 너 스타나 피읍 여기서 어떤 상황이 계속된다 이 말이 되니까 까프로만이 아니고 스타나 피읍 상황이 계속된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스타나 피읍이라고 하는 말이 주어로 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스타나 피읍 까프로만 그래서 나엘 스타나 피읍 나엘 의무 있고 나엘을 안 쓰고 스타나 피읍 뿌러만
그 다음에 계속 뛰고 있다. 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된다라고 하는 말을 너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나피 프로만 너 있습니다. 껌뽕 너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요. 껌뽕 너, 껌뽕 너. 여기서 너는 너가 아직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있다, 있다. 껌뽕 미은 어떤 상황이 계속된다. 그런 말로 동사로 사용된 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나피 프로만 껌뽕 너.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을 완성해 봤고요. 세 번째 문장은 어업 분야도 열악하여 육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어업 분야 배웠죠? 위사이 네삿 그죠? 어업 분야도 예를 들어서 무엇도 그렇다라고 할 때 꺼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꺼는 여기 붙일 수도 있고 여기 앞에 꺼 이렇게 앞에다 붙일 수도 있어요. 어디다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원래는 앞에다 붙이는 게 정석인데 동사 앞에다 붙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꺼 윗사이 네삿 열악 분야도 열악하다. 그렇죠? 열악하다라고 하는 문장이 하나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육성해야 된다. 이것도 다른 문장이죠. 이제 여기도 결국 복문이에요. 그죠? 한 문장, 두 문장 복문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복문으로 해야 되니까 거 윗삿 내약 내삿 열악하다 그러면 크사오이 그래야지 그죠? 크사오이가 약하다 이런 말이죠. 상황이 열악하다. 그러니까 사나 피읍 윗사이 내삿 거 크사오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업 분야가 그러니까 윗사이 내삿 그러면은 어업의 분야가 약하다 이 말인데 여기다 스타나 피읍 윗사이 내삿 이렇게 해도 되겠고 스타나 피읍을 빼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열약하여 그러면 이유단 말이에요. 이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결과나 자기 의견을 피력할 때는 도이친의 하의 이 말을 써주는 게 좋겠죠. 지금 한글 문장에는 없지만 꺼 네삿 윗사이 네삿 크사의 너이친의 하의 이렇게 너이친의 하의 육성해야 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육성해야 합니다. 육성해야 한다면 뜨러다에 뭐뭐 해야 한다. 뜨러다에 육성 그러면 피완이라고 하는 발전 또는 리점라은 이렇게 해도 되겠죠. 피완 또는 리점라 점라은 이렇게요. 리점라은 이렇게 해서 무엇을 발달하고 뭐 자꾸 이렇게 육성하게 하는 것이 리점라은인데 뜨러다에 리점라은 그리고 도이치나하이 뜨러다에 리점라은 뭘 리점라은 해야 되겠죠? 해야 할까요? 예, 바로 어업 분야죠. 뜨러다에 리점라은 윗사이 네삿인데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두 번 쓸 필요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소떼들을 방목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소떼들이 각 농작물을 다 뜯어먹죠. 그래서 이제 농번기철에는 요즘에는 소를 풀어놓지 않고 집에다 묶어놓는데 그러면 이제 그만큼 관리가 힘들어지죠. 그리고 소떼들이 그 어떤 그 과수원에 들어가가지고 뭐 다 그냥 과수원을 통째로 망가뜨려가지고 뭐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는데 소떼가 이렇게 피해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소떼들을 방목하는 것 이거는 소떼들을 방목하다인데 방목하는 것 해가지고 전체에 하나의 명사구를 만들었네요. 그죠? 문장 전체가 주어인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나엘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해야죠. 아와이다엘 또는 까다엘 방목하다 좀 전에 쨍점 아오이 씨 그다음에 센점 아오이 씨 점너이 땀 토암맛짓 이렇게 방목하는 것 무엇을 소떼 그러니까 원꾸 소떼들을 방목하는 것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와 기네요. 그래서 속배들을 방목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다.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문제, 이건 빠냐하예요. 다 알아요. 문제가 되다, 미은 빠냐하. 주는데 될 것 같아. 되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되다? 되다라고 하는 말은 클라이지어인데 어떤 사람이 become 이렇게 뭐가 되다라고 하는 클라이지어를 쓰지만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이나 문제가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빠냐하에는 여기다가 클라이지어 빠냐하 이렇게 안 해도 미은 빠냐하 해도 문제가 있다, 문제가 된다 이런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있는 것 같다,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한 7, 80%는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바로 노이지어 멀떠를 쓰는 거죠. 노이지어 멀떠. 그래서 노이지어 미은 빠냐 멀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기간을 또 장기적으로 이런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로이악 베일 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로이악 베일 웽. 자, 한번 해볼까요? 노이지어 미은 빠이냐하 물 뜨.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고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이겠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여기 쌓고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로예 베일 웽 이렇게 하면 길다라는 말이 웽이죠. 로이악 베일 웽.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로이악 베일 웽 이 말을 완전히 뒤쪽에다가 해도 문제는 없겠죠. 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어떤 문장을 만들 때 어떤 문장에서 시간 관계되는 부사구는 문장에서 맨 뒤에다 놓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시간 관계 부사구 앞에 들어가는 부사구가 바로 장소 관계되는 부사구. 똑같이 부사구라 하더라도 이렇게 두 개, 세 개가 동시에 나오면 뭐 어떻게 넣어도 상관없겠지만 습관적으로 이렇게 시간 부사구, 장소 부사구는 맨 뒤쪽에서 위치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문장이 앞에 나와서 틀리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이런 거죠. 그 한글 같으면은 어제 캄보디아에서 데모가 있었어요. 어제 캄보디아에서 데모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캄보디아에서 어제 데모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데모가 어제 캄보디아에서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데모가 캄보디아에서 어제 있었어요. 이렇게 네 가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어제 시제를 맨 앞에다 놔요. 어제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시간,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문장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캄보디아 사람들은 문장 나오고 장소 나오고 시간 놓고 영어하고 비슷하죠. 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그 조금 긴 문장, 여기 그 5페이지에서는요 ABCD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집에 있는 분하고 서로 대화를 해보세요. Krosong các sẽ cam proman lukat nesat nơi pratek Campuchia kompung tai yok chak totak champua ka reksa prei ki kompung ham proman ponte sana phip proman kompung nư cơ visay nesat sao đôi chân hỡi trơ tại rít chầm ràng ca đại trên chấm áo xí chấm nay tam thô mà chiết quân cố đôi chiếc miên 빠냐 뭘들 로이약벨 웽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을 한 5번에서 10번 정도 주고받고 하다 보면 혀가 점점 캄보디아식으로 이렇게 변해져서 캄보디아의 어려운 문장, 긴 문장도 점점 내가 머리로 받아들이고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도전이 되고 도전하다 보면 말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대충 막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를 또박 캄보디아식으로 정확하게 음가를 발음해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해야 될까요? 예, 먼저 하기 전에 181과에 공부를 할 때 거기 mp3 파일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단어는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다 끝내고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뭐 코끼리, 사슴, 노루, 멧돼지, 악어 등등 야생동물이라고 하는데 이 야생동물들은 당장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지구의 생태계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와, 기네요. 만약에 이 문장을 여러분들께서 만들 수 있다면 아마도 30분 동안 서서 연설을 하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연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떨까요? 예,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문장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걸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만들었지만, 한글 문장을 만들었지만 캄보디아 문장으로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고 지금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게을러서일 수도 있지만 제 자신이 있는 거를 여러분한테 그대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나 김동면 선생이나 똑같이 모르는 상황에서 뭐 제가 단어를 조금 더 안다면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데 저는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이 못 만들어낸다면 제가 어떻게 만드는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게으른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같이 만들면서 같이 똑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해보자,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코끼리, 사슴, 노루, 멧돼지, 악어 등등을 야생동물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주어가 뭘까요? 주어는 사람들은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캄보디아에서는 깨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깨라고 하는 말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먼저 줄을 바꿔서 코끼리 그러면 너무러이, 그죠? 너무러이, 쌉 너무러이 해도 되고요. 너무러이. 사슴 그러면 끄단이죠. 사슴. 캄보디아 말에서는 이렇게 그 컴마를 찍지 않는데 그냥 한글식으로 끄단. 노루 그러면 칠루. 예, 칠루 이렇게 말해요. 노루. 사슴의 일종일 수도 있겠고요. 멧돼지 그러면 돼지가 쭈룩이에요. 쭈룩, 그죠? 쭈룩. 그런데 숲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쭈룩 뿌러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야생 그러면 뿌러이를 붙여주면 되니까. 악어 그러면 끌어뻘, 그죠? 끌어뻘. 등등, 이게 뭐냐면 찌어다음 이렇게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캄보디아는 찌어다음. 찌어다음 이렇게 해서 이것들은 야생동물이라고 한다, 이라고 한다, 이 말이 바로 하으타, 깨 하으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 하으, 부르니까 짧은 하으죠. 그러니까 하으타 이렇게 하고 뭐라고 하냐면 야생동물. 야생동물은 배웠잖아요, 그죠? 삿브로이 이렇게 해서 일단 하는 데까지가 끝났습니다. 이 야생동물들은 당장 도움은 안 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또 새로운 문장이네요. 이 야생동물은 당장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지만이라고 하는 그 어미로 이렇게 다른 문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문장을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지만 하는데 대에 저기는 폰따에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폰따에 야생동물이라고 하는데 뒤에 또 폰따에가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폰따에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는 폰따에를 안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두 번 폰따에면 문장이 이상해지죠. 그래서 야생동물들은 그러면 야생동물이 삿뿌러이니까 야생동물 전체를 얘기할 때는 끄롭 삿뿌러이 또는 삿뿌러이 땡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삿뿌러이 땡어 또는 뭐 땡뿌엉 뭐 이런 말을 쓸 수 있는데 그냥 땡어 이렇게 할까요? 땡어 모든 것. 어떤 야생동물의 모든 것은 지금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도움이 안 되다가 뭐냐면 미은 뿌러야웃 미은 뿌러 도움이 없다. 미은 뿌러야웃 당장 어떻게 해요? 아일런이 이렇게 지금 해도 되지만 여기 지금 당장이라고 한 말을 따에머동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따에머동 지금 당장은 도움이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지만이니까 본따에 이렇게 들어가야죠. 본따에. 하지만 지구의 생태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이것들은 where 이렇게 하면 좋겠죠? 예, 없지만 이것들은 어디에 도움을 준다? 생태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도움을 준다. mean 뿌려 앞에서 뿌려야웃을 쓰니까 mean 뿌려야웃 이렇게 해도 되고요. 도움을 준다. 그러면 mean 또는 주의 아까 우리 배웠죠? 주의 좀 누워이 주의 좀 누워이 그러면 도움을 준다. 네, 쭉 누워이는 빼도 된다고 그랬죠. 주의 자체가 도움이 도와주다 이런 말이니까요. 주의 좀 누워이 어디에 도움을 준다? 자연 생태 보호. 지구의 자연 생태 보호 좀 더 길어진네요. 무엇에 대하여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좀 뿌어 이렇게 또는 떠간 이렇게 해도 되고요. 떠간 이래도 되고요. 생태계 보호. 보호가 뭐예요? 명사형이네요. 그러니까 레악, 싸 또는 까삐어 이렇게 해도 보호죠. 프로텍트 보호잖아요. 그래서 까삐어나 레악사나 똑같은 개념인데 레악사는 take care라고 하는 말이고요. 까삐어는 프로텍트라고 하는 개념이라서 유사하지만 약간 뉘앙스가 달린 말이겠네요. 그래서 어떤 말을 써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레악사, 까삐어 뭐에 도움을 준다? 지구의 생태계. 그러면 생태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점프어 레악사 똑 너희 생태계의 보호니까 너희 뽀안 go 그러면 에코시스템의 보호 그죠? 너희가 여기 들어가는 것보다는 에코시스템이 목적어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너희가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죠. 너희 지구는 파앤더이 파앤더이가 지우죠. 그래서 너무러이 그단 주룩 뿌러이 끌어뻐 지어다음 깨하다 삿뿌러이 떼앙어 이라고 하는 말에 떼앙어니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요. 이가 들어가면 삿뿌러이 떼앙어니 엇민 뿌러야웃 따이머덩 본따에 위에 주의 중노이 점뿌어 레악사 프로포한 에코 너희 파엔다이 이렇게 하면은 문장이 완성이 됐네요. 저도 뭐 이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말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자 그러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막아버려요. 문장을 했고 막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걸 보면서 너무러이 끄단 칠루어 삿주룩 끌어뻐 지어 다음 야생동물이라고 하는데 깨하으타 삿브러이 이 야생동물은 당장 도움이 안 되지만 그 삿브러이 떼항언이 뭐 엇미은 뿌러야웃 따에모동 본따에 미은 뿌러야웃 아니면 미은 까 레악사 프로포한 에코 너희 파얀다이 이렇게 하게 되면 더듬더듬을 하지만 제가 지금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이런 속도로 말을 한다고 해서 연설이 안 되거나 설교가 안 되거나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원고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처음부터 하려면 안 되지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30분, 1시간도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문장이 하나 있어요. 자, 이 문장은 오늘 아침 꺼선테 피업에 나오는 캄보디아의 제일 유명한 일간지의 타이틀 기사예요. 타이틀 기사를 제가 이렇게 그 타이틀 부분을 캡처를 해가지고 그대로 여기다 놓은 거예요. 한번 이렇게 캄보디아의 어떤 글을 보고 동시에 빡빡빡빡 읽으면서 뜻을 100%는 아니지만 7, 80% 읽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고 나아가서 어떤 걸 이걸 스킬을 올려주냐면 많은 말들을 내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누군가 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 말은 빨리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신문이든 책이든 어떤 문장들을 꾸준히 읽다 보면
아, 내가 옛날에 어떤 말을 했는데 그 표현이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가 표현을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검증을 스스로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뭐예요? 바로 내가 읽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문장은, 근데 문장 뭐 읽을 일도 없는데 내 문장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하기 위한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책이나 성경이나 이거를 자꾸 읽다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이 점점 캄보디아의 정석 문법에 맞게 말이 다듬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루에 하나씩 해보자는 거예요. 조금 약간 긴 문장, 너무 긴 것도 지루하겠지만 이 정도는 세 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카엣 스와이리응, 그러니까 스와이리응이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베트남으로 푹 튀어나간 그런 베트남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지역이죠. 주죠. 그래서 스와이리응 주에서 기사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미은 까라의,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다. 크루어트낙이 뭐예요? 예, 크루어트낙은 바로 사고예요. 크루어트낙.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사고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어떤 사고인가 봤더니 크루어트낙 쩌라쩌, 교통사고네요. 예, 쩌라쩌가 이게 교통이라고 하는 뜻인데 교통사고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미은 까라의 크루어트낙 쩌라쩌,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까라너이는 해석 안 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네요. 그런데 아오이 론텄, 이게 뭐냐면 아오이가 어떤 형용사에 아오이가 붙으면 부사가 돼가지고 론텄, 이게 뭐냐면 쇼킹하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다, 황당스럽게 하다, 이게 론텄인데 아오이가 붙어서 황당스럽게 또는 쇼킹하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쇼킹하게 하는 쇼킹하도록 하는 교통사고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나엘이라고 하는 관계대명가 있어가지고 나엘 스트러이 삐네악, 여자 두 사람 만찌 뭐또 그러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갔던 오토바이를 타고 갔던 여자 두 사람이 크농 러브운 른, 러브운이 뭐예요? 속도죠. 르는 빨리빨리 빠른 속도 안에서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두 사람의 여자가 예? 아위론텄 쇼킹한 그런 어떤 교통사고가 있었다. 이게 카낙이 뭐냐면 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뺄, 나엘, 카낙, 어떤 순간 또는 어떤 때인데 미은, 뭐가 있는 순간, 뭐가 있는 때에 쌌꼬가 뭐예요? 예, 쌌꼬가 동물, 그러니까 소라고 하는 뜻이에요. 소가 있다. 소가 있는데, 근데 삐끄발, 한 마리, 두 마리 할 때 끄발을 사용하죠. 도량형을. 그래서 모이끄발, 삐끄발, 마이끄발, 무은끄발, 뿌랑끄발, 뿌랑모이끄발, 끄발, 끄람 마이끄발, 끄람 무은뿌발, 끄발, 넙끄발 이렇게 끄발을 사용하는데 바로 두 마리네요. 그죠? 두 마리의 소가 있어요. 어떤 때에 있는데 마을이 뭐예요? 질주하다,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가거나 달려오는 거. 갤롭, 영어의 갤롭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마을인데 갓플러가 뭐예요? 갓은 뭐냐면 칠렁갓이 뭐냐면 건너가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도로를 건너가면데 어떻게 건너가냐면 뛰면서 막 질주를 하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만약에 소가 천천히 건너가면 미리 보고 천천히 스톱을 할 수 있는데 느닷없이 막 뛰면서 건너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오토바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소가 갑자기 앞에서 빠른 속도로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죠. 카나 미은 쌌고 삐끄발 마올 갓플르,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가 있는 그 순간인데 어떤 순간이냐면 막 도로를 건너서 질주하는 그 순간에 여자 스트레이 삐네 두 사람이 이 황당하게 쇼킹한 그런 교통사고의 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성들이 넘어져 가지고 굉장히 크게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크게 다친 것을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여기다 명시를 해놨는데 트나이띠 마이 3일 카엣 깎아다 7월 3일 치남 삐뿌한 더 브람벌 2017년 7월 3일 날 이 사건이 있었네요. 마옹 더 브람바이 하섭 브람바이 그죠? 마옹 더 브람바이 하섭 브람바이 그러니까 14시 18시 58분 18시 58분이니까 뭐 좀 캄캄해지려고 할 때였겠어요. 오후 6시 50 7시 다 돼가지고 이런 사고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해서 오늘 처음으로 팡팡크마의 중급 B과정 1시간 반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아무도 오시지 않았지만 자, 이런 학습 방법에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유튜브 팡팡꼬레를 치시면 누구나 다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같이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질문을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열려 있으니까 질문을 보내주시면 바로 질문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원하시면 화상 채팅을 통해서도 이런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나중에 집에 오셔서 시간 나실 때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면서 하루 공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방식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안에 월, 수, 금인데요. 내일도 수업이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안에 전체 참여자가 5명 이상이 되면 제가 이 수업을 다음 주 계속 2달 정도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5명 정도가 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개강을 해서 그때 5명이 넘으면 학습 강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그 화면도 좀 깨끗하지 않고 제가 강의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습 방법은 실제 캄보디아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팡팡크마에만 할 수 있는 강의 방식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모든 그 학습과 관련된 정보나 이런 그 내용들은요. 저는 나름대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엄선해서 이렇게 사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이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것들은 아마도 상당히 표준적인 그런 내용, 표준적인 발음, 표준적인 단어, 그리고 표준적인 표현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다른 한국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조금 더 이렇게 가치를 부여해 줌으로써 가치를 부여해 주심으로 인해서 제가 더 자긍심을 느끼고 여러분들께 더 열심히 가르쳐 드리고 또 이 시간이 저도 보람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